좀 길어요. 요새 좀 그렇습니다. 제품들 이름을 보면 메뉴판, 레스토랑 가서 메뉴판을 보셔도 하나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서 무슨 소스에다 뭐를 곁들이는 어쩌고 저쩌고 스테이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요새 나오는 재료들 저희도 좀 조금 그래요. 오늘 주인공은,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부침가루? 네, 통감자를 갈아 넣은 버섯 부침가루. 왜 통감자를 갈아 넣었을까요? 전분? 또? 네, 그냥 밀가루만 가진 부침가루보다는 감자를 갈아서 넣었을 때 바삭한 그 확실히 들어갑니다. 감자하고 밀을 잘 빻아서, 곱게 빻아서 섞어놨기 때문에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부침가루보다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잘 풀려요. 오늘 다시마물 가지고 다시마물 베이스로 풀 건데 제가 젓가락만 가지고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굳이 무슨 거품기라든지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통감자를 진짜 갈아 넣었어요. 통감자 안 갈아 넣고 통감자 갈아 넣어서 부침가루라고 안 합니다. 통감자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진짜 통감자 갈아 넣어 바삭한 부침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보시면 하나씩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실습하시고 남은 부침가루는 어떻게 합니다? 가져간다. 그렇죠? 잘 밀봉 하셔가지고 쏟아 집에 가져가다 또 막 길거리에 좀 비료를 뿌리고 있지 마시고 잘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포장해드리는 용기에 담아 가시면 되겠어요. 섞을 거예요. 어떻게 섞는다고 했어요? 젓가락. 차가운 다시마물. 다시마물 차가운 데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 우려내는 거예요. 뜨겁게 우려내세요. 뜨겁게 우려낼 때 끓여요. 끓이는데 언제 건져요? 진짜 바로 건집니다. 가츠오부시는 어떻게 해요? 그죠? 끓고 나면 불 끄고 넣는 게 가츠오부시고 이런 이제는 동서양 일본 음식 심지어 베트남 쌀국수까지 집에서만 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런 거 우리 외식 문화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다시물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욕구가 강해지셨어요. 보시면 집에서 다 직접 하시려고 해요. 그런 게 사실 또 소비주가 많잖아요. 밖에서 레스토랑 드실 때 보면 사실 그렇고요. 밖에서 드실 때 진짜 가츠오부시 그거 낸다고 해서 아무리 일식집 고급집 간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제대로 내는 데 없거든요. 자, 다시마물도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로 찬물에 우려낸 다시마물 넣고 밀가루하고 통감자를 갈아서 만든 통감자를 갈아 넣은 버섯한 부침가루 한 컵을 잘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다 안 풀린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휴지를 좀 시켜주고요. 휴지시킨다는 건 뭐예요? 반죽 자체가 지금 물하고 부침가루하고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기들끼리 탄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나머지 재료들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파전에 또 그냥 파전이 아니라 계절 자체가 계절인 만큼 뭘 준비했다? 굴이죠. 굴은 남자가 먹는 게 좋아요? 여자가 먹는 게 좋아요? 진짜로 생각하세요. 여자분이 많이 드시면 남편분이 싫어요. 진짜로. 불편하죠, 남편분. 무슨 말이냐? 남편분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죠? 옛부터 나폴레옹하고 카사노바 유명한 사람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런 양반들이 굴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특히 나폴레옹이 하루에 몇 개씩? 몇 개씩? 그거 되게 상식이에요. 12개씩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레스토랑에 가면 굴 요리를 팔 때 12개가 기본이에요. 항상. 정말이에요. 그리고 12개씩 팔기에는 너무 많다. 왜냐하면 앱타이저를 먹거나 식중간에 같이 샐러드 같은 데 곁들여 먹거나 하다 보니까 굳이 석화를 12개씩 먹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12개를 뚝 잘라서 6개도 많이 나옵니다. 6개 내지 12개로 포장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나폴레옹 때문에 유래가 된 거고요. 카사노바는 그보다 더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몇 개씩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정치적으로든 뭐랄까요, 바람기로든 뭐가 됐든 유명한 사람들이 굴을 많이 먹었다 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스태미나를 증진시켜줬던 요리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요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력에서 R자가 들어가는 계절 있죠. 8월 이후에 세프템버부터 그때는 특히나 아미노산의 함량이 6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굴이 가지고 있는 스태미너의 원천은 뭐냐면 바로 순수한 단백질이에요. 정말로 이 굴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먹어주는 건데, 아미노산의 함량이 굴이 여름에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는데 그때는 먹어봐야 소용도 없고 씨알도 작아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 시간을 지나고 9월달, 10월달 되면서부터 출하되는 그 굴들은 일반 굴들보다 훨씬 더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때 먹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조금. 달인이시죠. 16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농양부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되려 물어보면 더 당황스러우시고, 당연히 힘든 데서 물어보면. 자, 쪽파는 끝부분에 시들시들한 색깔 변하는 애들 잘라주시고요. 광장시장 가보셨어요? 광장시장에서 제일 전 많이 하는데 얘 터지는 데 어디죠? 순인회, 그죠? 네, 잘하시네. 전 좋아하시나봐요. 네, 순인회 가서 보시면 완전 정말 솔직히 거기가 전집이니까 먹는 거지 먹기 싫어요. 완전 기름에 튀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오늘은 바삭한 통감자를 갈아 넣은 바삭한 부침가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름 그렇게 무식하게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딱 놓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거기서 파는 어떤 그 전, 빈대떡 이런 애들 사실 다 돼지기름 가지고 하잖아요. 뭐 진짜 그 돼지기름이 주는 향과 바삭함은 사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우리가 해보는 이 바삭한 부침가루를 이용을 해서 했을 때 수진의 집에서 하는 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튀기는 거예요. 정말 튀기는 겁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시면 기름만 이렇게 떡져서 나오잖아요. 좋고요. 준비는 됐어요. 젓가락만 가지고 풀은 통감자를 갈아 넣은 바삭한 부침가루, 차가운 다시나물하고 같이 섞었어요. 잘하죠? 잘 섞었죠? 시원찮아서 선물도 받기 싫으신데. 그 다음에 수저로 한번 섞을게요. 계란물이 필요합니다. 계란물을 껍질을 빼주시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파하고 굴을 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쪽은 부침가루, 그리고 한쪽은 계란물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파전을 익히시고 나면 굴하고 파하고 잘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뿐더러, 또한 색깔이라든지 바삭함에 계란의 힘이 더 보태져서 여러분들 나중에 드실 때 노릇스름한 맛있는 색깔을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저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한 거고요. 바삭한 부침가루하고 잘 섞이라고 파에다가, 쪽파에다가 밀가루를 넣으십니다. 돈가스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에다가 맨 먼저 뭐예요? 밀가루 넣죠. 밀, 그 다음에 게, 마지막에 빵, 밀개빵 하시면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순서 똑같아요. 밀가루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왜 계란 풀었잖아요. 계란 위에 얹고 마지막에 빵가루 대신 우리는 뭐? 부침가루가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잘 풀더라고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온도가 적절하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색깔이 변하죠? 네. 집에서 이런 펜 쓰세요? 색깔이 변하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우시고요. 잘 모르겠다? 물기를 좀 털어주셔도 되고. 또 뭐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명품 천년 쓰면 안 되는데, 워낙에 순수하기 때문에 5000년의 신비 명품 천년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튀기는 모습을 봐도 온도가 올라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일 많이 이제 하신 주부님들 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 뭐 먼저? 부침가루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흙 뿌린다 해서 왜 흙 뿌린다? 왜 흙 뿌려요? SRP에 조금 알려주게 있어서 아까워서
좀 맞고요. 나중에 뒤집어서 보시면 이 반죽 자체가 두꺼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삭한 부침가루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 부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쪽파 넣잖아요. 파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위에다가 다시 한번 반대 정도로 이렇게 또 흙 뿌려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 내려와서 쪽파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 헤비짓고 스며 내려와서 밑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빈틈없이 잡아주는 약간 그런 걸 좀 유도하는 거지, 처음부터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빈틈없이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그 두께도 두께지만 실제로 파전 같지가 않아요. 파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순인의 지대 앞에 가셔가지고 30분만 공부하시면 죽이죠. 거기 아주머니 한 10분에 한 10장 붙여내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앞에 서가지고 보시면, 자, 불의 양은 조절을 하시되 나중에 잘라서 드시게 되면 너무 한쪽에 몰려있으면 당연히 모양 자체가 성형도 안 좋을 뿐더러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싸우는 건 둘째치고 물기가, 불에서 나오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어떻게 돼요? 몰리게 되죠? 그러면은 뒤집기도 힘드실 뿐더러 드실 때도 매우 안 좋습니다. 모양 잘 생각하셔가지고 놔주시고 마지막에